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아침장 시작을 하면서 막 시원하게 싸줄 것처럼 하더니 특히 제가 금요일에 정확히 짚어드렸던 23만 원 가격에서 반등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돌파를 만들어야 했던 이 24만 원 가격. 네, 여기는 여전히 지금 돌파가 안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즉, 여전히 이 수렴 안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중요 가격대에서 주포들은 지금 완벽하게 가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급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썩 좋은 흐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내일 당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삼성전자 요즘에 가만히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개인들의 어마무시한 투매를 만들면서 바닥을 찍고 그리고 거의 상한가급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돌릴지 알고 랠리를 펼칠지 알았더니 아주 사람 피말리게 지루한 시간 조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로 쏠림을 만들 땐 언제고 지금은 삼성전자 횡보 만들면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닥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죠. 코스닥은 21선이 돌파가 됐고 삼성전자는 21선 저항입니다. 즉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시장이다. 자, 왜 디커플링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답은 간단합니다. 자, 정부의 규제가 풀리면서 쏠림 현상에 대한 해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전히 개인들은 이 수급 쏠림 현상에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갇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수급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자, 개인들의 어마무시한 투매가 나왔던 7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수급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폭락장에서 개인들이 10조를 던졌지만 반등이 터져나오면서 그 10조를 고스란히 다 매수를 하고 지금 매수로 전환해버렸어요. 그리고 외인들은 매수를 했던 거를 똑같이 개인들에게 전부 다 떠넘겨버린 상황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 안 그래도 어마무시한 폭락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는데 거기에 개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무겁게 타고 있어요. 이러면 매수세가 안 붙습니다. 외인들의 매수세가 절대 붙지 않아요. 올려줄 이유가 없죠. 개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이 개인들을 데리고 수익을 낸다? 아니죠.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대로 주가를 올리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다 탈출할 수 있도록 상승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이번 공포에 전부 다 개인들 싹 다 털어버리고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세력들의 포직에 대해서 현재 아주 가벼운 돈으로 빈집털이를 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코스닥 고점 라인에서 개인들 추격 매수 잘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털리는 구조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개인들 오늘 거의 8천억 매도했습니다. 결국 털리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코스닥도. 결국 지금 이 주포들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 지금 이 상방 하방 즉 방향성에 개인들이 너무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하락에서 지금 손실난 사람들은 레버리지로 빠르게 회복을 하려고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투매가 떨어지는 그 공포 자리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개인들이 지금 숏에 어마무시하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숏. 인버스도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고요. 이렇게 방향성에 목매게 만들어 놓고 그 양쪽 방향성을 지금 죽여버리기 위해서 횡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배의 상품들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나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홀딩만 해도 계좌가 그냥 녹아져 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의무복리 효과 그리고 시간 가치에 대한 함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횡보를 통해서 개인들의 피 같은 자금을 갉아먹고 야금야금 말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횡보를 하면 레버리지도 숏도 전부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메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거 언제까지 도대체 가두리를 만들고 그럼 언제부터 상승을 만드느냐. 자, 디테일한 흐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1차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W자 조정이 진행 중인데 고점 추세끼리 연결하면 뭐가 나옵니까? 위에서는 지금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짓누르면서 하나의 수렴을 만드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그죠? 상승 이후에 수렴. 이걸 돌파를 해야지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본 맥점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딱 가격을 3개를 짚어드렸습니다. 23만 원이란 가격, 그리고 21만 4천 원 가격, 그리고 24만 원이란 가격을 딱 말씀을 드렸는데 24만 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돌파를 만들어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즉 24만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우리는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23만 원의 가격은 뭐냐? 상승 W자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 23만 원에서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24만 원 돌파가 안 나오고 현재 눌렸고, 주가가 보시다시피 노란 박스에 또 다시 갇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라고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1만 4천 원은 뭐냐? 최후의 방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버스로 그리고 숏으로도 쏠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빠지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좀 차트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여기에 아주 뻥 뚫려 있는 상승 갭이 하나 보인다는 겁니다. 보통 강세라고 하면 상단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돌려주는 게 이제 정석인데, 지금 몇 번 상단 가격대에서 지지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애매해졌어요. 이제는 이 갭을 메꾸러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와야지 돈을 쓰는데, 지금 자금 유입이 안 되는 걸 봐서는 갭을 메꾸는 것도 우린 현재 위치에선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그 가격이 이 21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긴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가격만 보더라도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죠. 내일장 대응입니다. 자, 일단 시초가가 24만 원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내일, 그때는 이 지긋지긋한 횡보를 마무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돌파가 되면 추매를 하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 시가도 24만 원 돌파가 안 나온 상황에서 23만 원, 최근에 이 저점 가격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럼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21만 4천 원 가격 찍어드렸죠. 여기까지 이제 하방이 열려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 가격이 올 때까지 우리는 내동매매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찝어드린 가격대에서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초반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냐면, 코스닥이 내일 추가적으로 양봉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900포인트라는 심리가에 도달하면서 위로는 또 이동평균선 저항도 있고, 가로로 보더라도 900포인트 가격 저항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단번에 코스닥이 돌파라고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점 대비 지금 여기 900포인트까지 오는데 어마무시하게 지금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과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코스닥도. 자, 그럼 디커플링, 코스닥이 주종이 나올 때 그 자금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로 쏠리면서 한 번에 더 상승을 만들기는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격적인 수급은 제가 보는 맥점이 돌파가 될 때, 즉 24만 원이 돌파가 될 때, 그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돌리느냐 아니면 한번 깨졌다 돌리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3만 원이 깨지면 21만 4천 원까지 하방이 열려있다. 하지만 그건 추세의 무너짐이 아니라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세력들의 자금이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수급은 24만 원을 돌파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치러가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가격 그리고 시나리오, 시장의 상황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막상 내일 아침장 본장이 딱 열리고 호가창이 또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하면 이 빠른 템포를 혼자서 기계적으로 따라가기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깨졌을 때 머리로 기다려야 되는지 알면서 당장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효과를 보면 또 포모가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 버립니다. 당장 오늘 아침장만 보더라도 24만 원을 넘기면 제가 전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다 보니까 오전에 막 돌파할 것처럼 하니까 또 여기서 덜컥 매수한 분들도 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제가 늘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피 같은 돈이 걸린 실전 매매에서 바로 이 감정이 섞인 순간 세력들의 엇박자 장난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흔들기 장에서 세력들이랑 엇박자 타기 시작을 하면 계좌가 완전 녹아버려요. 두세 번만 엇박자를 타더라도 피 같은데 원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가창 보면서 혼자 너무 속 끓이지 마시고 직장 다니시고 장사하시느라 본업에 바쁘신 우리 주님들, 장중에 계속 쳐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미리 내일의 중요 가격, 시나리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세력들이 어디서 흔들고 그리고 어디서 끌어올리는지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 시나리오가 싹 다 짜여져 있다는 거죠. 일하시느라 차트 볼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신호대로만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본업까지 망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잡한 차트 분석,
그리고 피말리는 세력들의 심리전은 저 맥점 코치가 다 대신해 놓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세력의 패턴을 철저하게 역이용해서 이 박스권 파동에 돌파를 노리면서 수익을 완벽하게 극대화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전부 다 저장을 해뒀다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가격, 그 시나리오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어디서 정확히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승이 나면 어디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본업 중이시더라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실시간 맥점 타점을 문자로 정확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보내두셔야 됩니다. 내일 당장 사인을 보내드릴 건데 거기서 또 놓치게 되면 매수에 대한 타이밍, 익절에 대한 타이밍, 다시 한번 또 이 탈출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미리 보내주셔야 제가 전부 챙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댓글로 맥점이라고 간혹 적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댓글이 아닙니다. 문자를 보내두셔야지만 타점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0,000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0,000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 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
유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 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